你知道你妈妈得病啊，大概2年前吧。然后呢，被多巴胺蒙住了双眼。有时候放弃就是要比坚持更勇敢一点。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타민 중국어의 텐텐입니다. 드라마 중국어 爱情而已, 오직 사랑일 뿐 6번째 시간입니다. 산추안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었죠. 점수가 18대 18이 되기까지는 괜찮다가 그 뒤부터 무너졌잖아요. 왜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건지 오늘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량유안에게 프로포즈했던 네트라는 남자 있었잖아요. 량유안과 그 남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남자 쪽에서 너무 급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川儿他妈叫童露，以前也是个羽毛球运动员，技术特好。后来跟他同队的一个男队员谈恋爱，意外怀孕，生下了川儿。这生完孩子之后啊，就退役了，人退了，心没退，所以就把得冠军的梦想、希望全压在川儿身上。 송산추안의 양아버지 안총은 산추안이 배드민턴 은퇴 신청서를 냈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체육관에 갔다가 량효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둘은 산추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산추안의 마음속 상처, 그리고 산추안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안총이 얘기해요. 볼게요. 川儿他妈叫童露，以前也是个羽毛球运动员，技术特好。 자, 단어 볼게요. 위마오치오 하면 배드민턴입니다. 운동员, 운동선수. 지수, 기술. 자, 해석할게요. 산추안의 엄마는 동로라고 합니다. 이전에 역시 배드민턴 선수였어요. 기술이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기술이 아주 좋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后来跟他同队的一个男队员谈恋爱，意外怀孕，生下了川儿。 단어 보겠습니다. 后来, 그 후, 그 뒤에, 同队, 같은 팀, 谈恋爱, 연애하다, 意外, 의외이다, 뜻밖이다, 예상밖이다, 怀孕, 임신하다, 生下, 아이를 낳다. 자, 해석할게요. 후에 그녀와 같은 팀이 한 남자 선수와 연애했고 뜻밖의 임신을 해서 산추안을 낳았어요. 这生完孩子之后啊就退役了. 자, 단어 볼게요. 자, 앞에 있는 저 이거는 시간을 나타낼 때 그때라는 의미 정도로 사용됩니다. 자, 뒤에 退役, 운동선수가 은퇴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해석하면요. 아이를 낳은 후에 바로 은퇴했답니다. 人退了心没退. 자, 여기서 退는 退役를 말합니다. 은퇴하다. 사람은 은퇴했지만 마음은 은퇴하지 못했어요. 자, 이 말은 배드민턴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요. 所以就把得冠军的梦想希望全压在川儿身上了. 자, 단어 볼게요. 得 얻다 획득하다. 冠军 우승. 梦想 꿈, 몽상 갈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希望 희망 희망하다. 자, 이야 하면요. 저당하다, 저당 잡히다, 구류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또 도박에 돈을 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디에 뭐뭐를 걸다. 자, 여기에서는 후자이겠죠. 자,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승의 꿈과 희망을 전부 산추안에게 걸었어요. 자, 받자문이 쓰였는데요. 得冠军的梦想,希望 이게 목적어입니다. 우승의 꿈과 희망. 자, 여기서 기대나 희망을 누구에게 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요. 자, 寄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예시 하나 볼게요. 不要把自己没实现的梦想寄托在孩子身上.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걸지 말아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寄托라는 단어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대화의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면 아래 설명란에 첫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학습 꼭 해주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我当时是队里的传线师，一直就特喜欢童露。我也知道后来童露嫁给我，多少有些无奈的因素。他是什么时候离开的？ 15岁那年，
川儿打一场特重要的比赛，决胜局，18-18。川儿呢就回头往看台上找他妈，那时候人就已经不在了。 안총이 이어서 말합니다. 我当时是队里的穿线师，一直就特喜欢桐路。 자, 단어 볼게요. 穿线师, 배드민턴 라켓 등의 스트링을 매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자, 스트링거라고 한다고 해요. 자, 해석할게요. 나는 그때 팀 안에서 스트링 매는 사람이었어요. 스트링거였어요. 쭉桐路를 많이 좋아했죠. 그 다음이요. 我也知道后来桐路嫁给我多少有些无奈的因素. 자 하면요. 시집가다, 출가하다 란 뜻이고요. 우나이, 부득이하다, 할 수 없다. 인수, 원인, 조건, 요소입니다. 자, 해석할게요. 나중에 동루가 나한테 시집 온 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요인들이 있었다는 걸 나도 압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촨 친부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안 돼 있었는데 아마 책임을 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안총이 동루와 산촨을 다 받아줬나 봅니다. 자, 이어서 또 볼게요. 량유안이 묻습니다. 他是什么时候离开的? 동루는 언제 떠났나요? 안총이 대답합니다. 15岁那年, 15살 그해요. 川儿打一场特重要的比赛, 决胜局.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다 비싸 하면요. 시합을 하다, 경기를 하다 란 뜻입니다. 决胜局, 결승전이에요. 决赛라고도 합니다. 决赛. 자, 해석하면요. 산촨이 아주 중요한 시합을 했어요. 결승전이요. 그 다음이요. 18-18, 川儿呢就回头往看台上找他妈。那时候人就已经不在了. 자, 왕 하면요. 어느 쪽으로, 어디를 향해 란 뜻입니다. 칸타이, 관람석. 자, 해석할게요. 스코어가 18-18일 때 산촨은 고개를 돌려 관람석에 앉아있는 엄마를 찾았는데 그때 엄마는 이미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송산촨 엄마는 왜 하필 이때 떠난 걸까요? 자, 이때부터 18-18이라는 점수가 송산촨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산촨의 엄마는 죽을 병에 걸렸고 아들이 결승전 경기를 보다가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안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산촨을 18살까지만 키워달라는 당부의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안총은 산촨에게 엄마가 갑자기 외국에 코치로 가게 되었다면서 곧 돌아오실 테니 넌 여기서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라고 말합니다. 산촨은 티내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아래 설명란에 두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你知道你妈妈得病？大概2年前吧，我从安从的床底下翻到一封信，才确定桐路当年为什么要走。到后来金毅就来了，在他进队之前，我都没被打出过18-18，没什么人是我对手的。但后来有过几次交手，他也就知道了我的问题，然后他的战术你也见识过了。怎么能用这种方式赢比赛？ 안총은 혹시 량유안이 송산촨의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합니다. 량유안이 송산촨을 불러내서 혼돈집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산촨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엄마가 떠나고 나서도 배드민턴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좋았는데 왜 갑자기 2년 전부터 성적이 나빠졌는지 묻자 산촨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산촨도 엄마가 병에 걸린 걸 알고 있네요. 량유안이 말합니다. 你知道你妈妈得病? 자, 단어 볼게요. 得病 하면요. 병에 걸리다 란 뜻입니다. 해석하면 당신 엄마 병에 걸린 거 알고 있었어요? 자, 뒤에 러를 붙이기도 하죠. 산촨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묻는 말입니다. 산촨이 대답해요. 大概2年前吧. 대략 2년 전이죠. 我从安从的床底下翻到一封信，才确定桐路当年为什么要走. 자, 단어 볼게요. 底下 하면요. 밑, 아래를 말합니다. 판, 자, 이건 보통 책을 펼치다, 펴다 란 뜻도 있지만 찾다 란 뜻도 있어요. 찾다, 뒤지다, 들추다.
자, 그리고 뒤에 确定, 확정하다, 확인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해석할게요. 제가 안총의 침대 밑에서 편지 한 통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동루가 그때 왜 떠나려고 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떠나려고 했는지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到后来金毅就来了. 자, 여기서 진이, 그 상대 선수죠. 같은 팀에 있는 선수. 자, 해석하면 후에 진이가 왔죠. 그러니까 팀에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在他进队之前我都没被打出过18比18. 그가 팀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18대 18이라는 점수가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자, 빼이가 피동형입니다. 상대 선수에 의해 18대 18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빼이 다음에 对手, 자, 적수, 상대 선수라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没什么人是我对手的. 对手, 적수, 상대 선수죠. 아무도 제 적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적수는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但后来有过几次交手他也就知道了我的问题. 자, 단어 보면요. 交手 하면 서로 대결하다, 시합하다 라는 뜻입니다. 对战, 자,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예요. 해석할게요. 하지만 몇 번 시합하고, 그러니까 찐이와 몇 번 시합하고 라는 말이에요. 그도 제 문제를 알게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송산찬이 점수 18대 18을 못 넘긴다는 그런 문제, 그런 트라우마를 말합니다. 然后他的战术你也见识过了. 자, 战术 하면 전술, 요령, 작전입니다. 해석하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작전은 당신도 본 적이 있죠. 다시 말해, 진이의 작전을 당신 량유안도 본 적이 있죠. 이 말이에요. 량유안이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怎么能用这种方式赢比赛? 잉, 이기다 란 뜻입니다. 比赛, 시합하다, 경기하다. 해석하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이기죠? 자, 그러니까 진이라는 그 선수 어떻게 이렇게 나쁜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송산찬이 왜 18대 18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는지 대략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설명란에 세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영상입니다. 你有没有一种事儿，就是其实你心里早就不想做了，可就是放不下。那不是舍不得，是害怕，害怕的是第二天睁眼不知道该做什么。有时候放弃就是要比坚持更勇敢一点。 放弃真的比坚持更勇敢吗？ 마지막 영상입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송산찬은 배드민턴을 그만두기로 확실히 결정한 것 같습니다. 체육관에서 량유안과 송산찬이 우연히 만났어요. 량유안이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송산찬은 운동 연습도 포기하고 량유안 대신 운전해서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 나옵니다. 량유안은 정말 운동 안 갈 거냐며 송산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송산찬은 이런 말을 해요. 자, 볼게요. 你有没有一种事儿就是其实你心里早就不想做了可就是放不下. 문장이 좀 길죠? 일단 단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早就 하면 진작, 벌써부터, 훨씬 전에 이런 뜻입니다. 뒤에 있는 放不下,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놓지 못하다 란 뜻이에요. 자, 문장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有没有一种事儿? 너 이런 일 없어? 너 이런 일 없어? 무슨 일이냐면요. 就是其实你心里早就不想做了. 사실 너 마음속으로 벌써부터 하고 싶지 않은데 可就是放不下. 하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해석할게요. 당신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일찍부터 하기 싫어졌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나요? 자, 이런 말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那不是舍不得,是害怕. 舍不得 하면요. 아쉽다, 미련이 남다, 섭섭하다 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害怕,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해석할게요. 그건 아쉬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미련이 남아서 못 그만두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다라는 뜻입니다. 害怕的是第二天睁眼不知道该做什么. 자, 이런 느낌 정말 두려울 것 같긴 해요. 자, 단어 볼게요. 第二天 이튿날, 睁眼 눈을 뜨다. 자, 해석하면요. 두려운 건 이튿날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有时候放弃就是要比坚持更勇敢一点. 자, 단어 볼게요. 有时候 때로는 放弃 포기하다 버리다. 비자 앞에 야오가 보이시죠? 이때 야오는 비교하는 문장에 쓰여 강조의 뜻을 나타냅니다. 坚持 견지하다 끝까지 버티다 라는 뜻입니다. 용감, 용감하다. 자, 해석할게요.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지속하는 것보다 더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할 수 없이 버티며 끌고 가는 것보다 과감하게 내려놓는 게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자, 이런 의미로 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존버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버티다. 이 존버 정신을 강조하지만 또 안 되는 거 누가 봐도 아는데 계속 버티는 것이 또한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워요. 자, 량요한이 또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放弃真的比坚持更勇敢吗? 포기하는 것이 정말 버티는 것보다 더 용감한 걸까? 자,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량요한도 지금 현재 하는 일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아래 설명란에 4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喜欢一个人，心动难耐，然后呢，被多巴胺蒙住了双眼，跟着他走进了一间名为亲密关系的黑屋子里。灯一开，亮在你眼前的才是真相，是惊喜还是惊吓，谁都不好说。 지난번 량유안에게 급하게 결혼 의사를 밝혔던 네트라는 직장 동료 기억하시죠? 량유안도 처음에는 네트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별로인 거예요. 심하게 계산적이고 잘난 척하고 또 자신이 좋다고 하면 상대방도 다 오케이일 줄 알았나 봐요. 량유안은 네트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친구 론옌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하며 진정으로 누구를 좋아하는 게 어떤 걸까 하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럼 볼게요. 喜欢一个人心动难耐. 자, 신동 하면요. 심장이 뛰다, 가슴이 설레다 라는 뜻입니다. 难耐 이건 不能忍受라는 뜻으로 참을 수 없다, 견디기 어렵다 라는 뜻이에요. 해석할게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가슴이 설레어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지. 가슴이 참을 수 없이 두근두근 뛰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然后呢，被多巴胺蒙住了双眼，跟着他走进了一间名为亲密关系的黑屋子里. 자,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네요. 多巴胺. 자, 도파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연애 초기에 도파민이 폭발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대방이 다 좋아 보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파민이 안 나오게 되면 상대에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멍, 덮다, 덮어쓰다, 덮어씌우다. 멍주, 덮어 감추다 라는 뜻입니다. 밍웨이 이른바 모모라는 이름으로, 친미 관시 친밀한 관계, 헤이 우즈 캄캄한 방. 자, 라호너부터 해석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도파민에 의해서 두 눈이 가려지고, 그러니까 도파민에 의해 두 눈이 멀고란 뜻입니다. 도파민과 함께 이른바 친밀 관계라는 이름이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 타가 가리키는 게 도파민입니다. 도파민과 함께 친밀관계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失去理性,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 표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 말 듣고 참 많이 웃었어요. 恋爱中的女人智商为零.
연애 중인 여자는 IQ가 제로이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뭐 꼭 여자만 그럴까요? 자, 사랑에 빠진 남녀. 뭐 본인이 얼마나 똑똑하든지 상관없이 IQ가 제로로 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볼게요. 灯一开亮在你眼前的才是真相. 자, 灯 하면요. 등불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갑자기 어떤 동작을 행하거나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함을 나타냅니다. 부사로 쓰였어요. 자, 그리고 카이 켜다. 불이 갑자기 켜지면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량 이거는 밝다, 환하다, 밝히다, 비추다 라는 뜻이에요. 真相 진상, 실상입니다. 자, 다시 해석할게요. 불이 갑자기 켜지면 너 눈앞에 비춰진 것이 비로소 진짜 모습이지. 是惊喜还是惊吓谁都不好说. 자, 여기에서 惊喜, 놀람과 기쁨입니다. 惊吓, 놀람, 두려움, 공포. 이 두 단어는 모두 놀람을 나타내는데요. 앞에 있는 惊喜 이거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惊吓 이거는 두려움, 공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不好说 말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기쁨일지 두려움일지는 누구도 말하기 어려워. 灯一开 부터 다시 해석할게요. 불이 갑자기 켜지면 너 눈앞에 비춰진 것이 비로소 진짜 모습이지. 기쁨일지 두려움일지는 그 누구도 말하기 어려워.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아래 설명란에 마지막 영상에 해당하는 시간 클릭하시고 반복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마지막 영상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도파민이 언급되었습니다. 情人眼里出西施. 갑자기 이런 표현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시시는 중국의 4대 미녀 중 한 명인 서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상대가 서시로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즉, 제 눈에 안경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도파민이 도움을 받아야 사랑에 미친 듯이 빠지기도 하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 상대가 서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에까지 이르르는 거잖아요. 결혼은 객관적인 시각만으로는 어렵겠죠. 바이두에서 도파민과 관련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읽어볼게요. 多巴胺是爱情的调味料它让我们的生活更加丰富多彩让我们的爱情更加甜蜜和谐 도파민은 사랑의 조미료입니다. 우리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고 우리 사랑을 더욱 행복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되는 도파민, 또바안. 이 도파민에 대해 중국어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大家辛苦了，下次再见。